안녕하십니까. 현대차 기아 인포테인먼트 UX 개발팀 김영훈, 김은빈, 김태준 책임연구원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발표를 하게 된 김영훈 책임입니다. 오늘 현대 기아 인포테인먼트 UX 디자인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발표의 순서는 우선 제가 저희 팀에 대한 소개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고 이어서 현대의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UX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은빈 책임님께서 기아 UX를, 마지막으로 김태준 책임님께서 차량용 UI 폰트, 고성능차 UX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크게 클러스터, AVNT, 헤드업 디스플레이, 공조 화면으로 구분됩니다. 쉽게 말해 차 안에 설치된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디자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다 직관적이고 안전한 주행 경험과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 팀의 미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지난 몇 년간 수많은 프로젝트와 플랫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Red Dot, IF, IDA를 포함하여 총 8개의 어워드에서 54개의 상을 수상하였으며 지금도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중 처음으로 소개드리는 프로젝트는 현대 인포테인먼트 선입니다. 현대의 기존 UX는 사실적인 그래픽 컨셉을 추구하여 사용성을 극대화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브랜드 및 차량 내 외장 디자인과의 연계성이 약했고 디스플레이 간의 일관된 사용자 경험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현대 인포테인먼트 개발에 착수하면서 보시는 것과 같이 크게 3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모바일, 웹 사용 경험과 유사하지만 차량에 최적화된 심플하고 플랫한 그래픽 스타일 추구. 두 번째는 브랜드, 차량 디자인과의 일관성 강화. 세 번째는 디스플레이 간의 통합된 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차량 디자인과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과 연구를 진행했었는데요. 자연에 존재하는 수평선인 심리스 호라이즌을 그래픽 모티브로 하여 마침내 선이라는 테마를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컨셉을 작은 그래픽 컴포넌트부터 전체 화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전개하였고 차량 내 외장의 디자인 컨셉과도 완벽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대 브랜드 컬러를 기반으로 차량 환경에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에 최적화된 색감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공용 컴포넌트들을 피그마로 디자인 시스템을 제작하여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전체 화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화면 특성을 고려하여 화면 간 계층 구조를 정의하고 각 계층에 따른 배경 색상,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여 사용자가 메뉴 구조를 자연스럽게 예측하고 현재 단계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실제로 정리했었던 각 계층별 그래픽 속성 값인데요. 컨플루언스와 같은 툴을 통해서 함께 협업하는 디자이너끼리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능 측면에서도 대표적인 화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현재 재생 중인 미디어 정보를 제공하는 Now Playing 바를 두어 운전 상황에서도 접근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퀵 컨트롤 기능을 통해 자주 사용하는 설정이나 기능들을 한 곳에 모아서 운전 중에도 퀵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에서는 참 많은 정보들이 표시될 수 있는데요. 화면을 이동하지 않고 정보들이 지도 위에 표시될 수 있게 하여 자연스럽게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래픽 컨셉과 기능을 바탕으로 현대만의 심플하고 플랫한 그래픽 스타일을 제공할 수 있었고 운전 환경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을 완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무선 업데이트 시스템을 통해 더 다양하고 진화된 형태로 고객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개 영상을 보여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빈입니다. 기아 신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아의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최우선으로 기아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내외장 디자인을 일체화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신규 브랜딩은 기아의 대담함과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새로운 CI는 상승하는 심상의 라이징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이런 대전제를 인포테인먼트에 계승을 하였고 테마 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비주얼에 대한 접근도 브랜딩을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기아 로고가 리뉴얼되면서 돋보이는 라이징 텐던시와 커브값, 꺾인 면이 캐릭터 라인으로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장 디자인이나 내장 디자인에서도 신규 CI의 조형적 요소가 연상되는 캐릭터들이 곳곳에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특히 이번 기아 인포 시스템은 차량 디자인 센터와 많은 협업을 통한 디시전 메이킹들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캐릭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그래픽 모티브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추출하였고 컴포넌트의 프린서퍼를 지정하였습니다. 그 원칙들을 바탕으로 기본이 되는 다각형 쉐입을 정하고 계기판의 게이지 형상이나 카드, 버튼, 핸들러 등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일관되게 전개하여 룩앤필만으로도 기아 브랜딩의 특색이 묻어나게끔 전개하였습니다. 컬러 역시 기아 브랜드 디자인 시스템에 자연 친화적이고 따뜻한 색감을 차용하여서 가장 어두운 톤은 톤업, 가장 밝은 톤은 톤다운해서 대비감을 중화하였고 거기에 그린을 중심으로 컬러링을 하고 옐로우 톤을 서브로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쉐입과 컬러를 컴포넌트에 적용하여서 부드러우면서도 견고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인포 시스템의 비주얼이 완성되었습니다. 폰트에도 기아의 라이징 텐던시를 가독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캐릭터가 묻어날 수 있게 녹여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이콘은 홈화면 등에서 단독으로 이미지처럼 쓰이기도 하고 곳곳에 일관되게 사용되는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특색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점요소나 디클라인 되는 부분에 캐릭터 라인을 적용해서 각 컴포넌트에 적용하여 놓고 보면 샤프하고 미니멀한 쉐입이 그 컨셉을 살아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콘 직관성에 대한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부에서 사용하는 표준 메타포와 지속적인 합을 맞춰가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형상은 레거시한 라운드 형태보다는 모던한 선형 쉐입으로 내 외장 디자인과 일체화하기 위해 많은 신경을 썼던 요소입니다. 쉐입이 미니멀하기 때문에 속도에 맞춰서 쉐입이 틸팅되고 블러 이펙트가 가속도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든지 드라이브 모드를 전환할 때마다 트랜지션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해서 변화에 대한 인지를 강조하는 식으로 쉐입과 대비되는 풍부함을 통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AVNT, 클러스터, 공조, 계기판까지 일관된 룩앤필로 내장 디자인과 전체적인 하모니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이번 신규 인포 시스템 중에서 전기차 기능이 가장 먼저 탑재된 차량이 기아 EV9이었습니다. 클러스터의 충전시는 대화면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개하였고 차 안팎에서 빠르게 충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충전이냐 방전이냐 배터리 전원 정보에 따라서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서 상황에 대한 인지를 빠르게 인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배터리 게이지 쉐입도 컨셉의 쉐입을 적용해서 차별화를 하였습니다. 헤드 유닛 혹은 AVNT라 불리는 센터 디스플레이에서는 EV 사용 환경에 따라 컨텍스추얼하게 정보가 제공되는 UX입니다. 평소에는 공조 온오프에 따른 주행 가능 거리와 가장 가까운 충전소, 목적지까지 주행 가능 거리를 표현해주지만 충전이나 V2L을 사용한다면 클러스터와 동일하게 정보를 제공해주되 추가적인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충전 중이라면 충전과 관련된 신립사하고 직관적인 화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 전기차 설정이나 정보들을 간결한 위젯들을 통해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2그리드 안에서 4가지 사이즈의 위젯을 제공하고 같은 그리드의 위젯은 서로 교체하여 위젯 대시보드를 커스텀할 수 있는 UX입니다. 구현 모델이 다소 복잡해서 자칫 어려워질 수 있었던 정보들을 최대한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기아의 신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자인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UX는 향후 몇 년간 양산될 기아 차종에 모두 수평 전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아 신규 인포테인먼트 소개 영상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ovement that inspires. 네, 지금부터 이어질 폰트와 그리고 고성능 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김태준입니다. 앞에 현대선, 기아 기의 그 신규 플랫폼으로부터 적용된 인포 UI 전용 폰트의 개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사의 인포 UX가 단순히 UX나 GUI뿐만 아니라 폰트에서도 고객 관점에서 어떻게 고민이 되었는지 이번 발표를 통해 조금이나마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 3가지 순서로 구성되며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해 폰트를 개발했는지 목적에 대한 설명을, 두 번째는 신규 폰트의 디자인적인 측면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신규 폰트가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폰트 개발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현대, 기아, 제네시스 각 브랜드의 경험을 인포 UX에도 느낄 수 있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즉 인포테인먼트 화면의 폰트를 통해서도 각 브랜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전까지는 이 그림과 같이 좌측의 브랜드 폰트와 우측 인포 폰트에 쓰이는 폰트의 생김새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두 성격이 다른 폰트의 디자인을 맞추는 게 이번 폰트 개발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브랜드 폰트를 그대로 인포테인먼트에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폰트는 수많은 복합적인 요인이 얽힌 그 모빌리티 UX 환경에 100%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빌리티 UX 환경에 최적화한다. 이건 즉 그 주행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더불어서 모바일보다 먼 가시거리에서도 최적의 가독성과 시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아주 밝은 주간에 디스플레이 위의 폰트들의 시인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두운 야간에는 디스플레이에 빛이 번져서 가독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인포 UX 폰트는 이런 모든 환경적 요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다국어가 하나의 화면에 조합됐을 때 서로 어색함은 없는지,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인상이 일관된지 등까지도 모두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디자인이 현재 페이지의 서체 디자인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위에 파란 글씨는 브랜드 폰트인 현대산스이고 아래 흰색 글씨는 인포 UX용 폰트인 현대산스 UI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두 폰트가 대체 뭐가 다른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폰트를 겹쳐서 확대해 보면 아주 디테일한 차이점들이 보입니다. 폰트에는 수치들을 규정하는 매트릭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매트릭들을 우리 인포 UX의 환경에 최적화되어 보이도록 수많은 수정과 개선을 반복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작은 글씨로 표시되는 UX 환경 특성상 디자인을 온전히 다 표현할 수 없는 작은 요소들을 이렇게 정리하여서 디지털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최대한 깨끗하게 보이도록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다시 할게요. 예. 그리고 기존보다 훨씬 세련되고 고도화된 UI 디자인을 위해서 폰트의 스타일들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림과 같이 기존에는 레귤러, 볼드, 이종으로만 구성되던 기존의 두께를 총 5종으로 늘리고 거기에 이탈릭 서체를 추가하여서 기존 폰트보다 훨씬 유려한 UI 디자인을 가능하도록 마련하였습니다. 물론 한글이나 그 외의 다국어들도 총 5종의 두께를 함께 제공하여 영문, 즉 라틴 서체와의 어떤 시각적인 조합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이번 인포테인먼트 UX 전용 폰트는 단순히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만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기존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폰트가 쓰일 수 있도록 많은 장치들을 폰트 곳곳에 마련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숫자 폰트의 폭, 즉 자간 운용입니다. 숫자가 초단위로 빠르게 변화하는 경우 많은 모빌리티 UX의 특성상 숫자의 폭들은 고정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클러스터나 내비게이션의 차기 안내판 등에서는 고정폭 숫자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각 숫자가 좀 최적화된 자간으로 표시되는 게 유리한 일반 리스트나 본문 UX에서는 가변폭 숫자를 선택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여 완성도 높은 디자인으로 보이도록 기능적인 추가를 하였습니다. 앞에 본문 속 숫자나 현재 페이지의 시계와 같이 좀 정지되어 있는 그리고 실시간성이 좀 없는 케이스에는 자간이 최적화되어 있는 가변폭이 훨씬 유리한 거겠죠. 그 외에도 모빌리티 UX에서 쓰이는 공용화되는 형태의 심볼이나 사인들을 폰트화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기아, 제네시스 각 브랜드의 인포 UX 폰트들의 매트릭을 표준화하여서 우리 UX에 표시되는 폰트들은 동일 조건이라면 동일한 가독성과 시인성이 느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인포 UX의 폰트 설명을 마치며 폰트 소개 영상을 보시면서 이번 세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 최초 고성능 EV 아이오닉 5N의 인포테인먼트 UX 개발 과정 설명드립니다. 클러스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ABNT의 UX가 일반 차량과 어떤 부분에서 다른 고민으로 디자인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이미지 중심으로 간략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오닉 5N에는 세계 최초, 세계 최고라고 자랑할 수 있는 수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할 것은 그 기능들에 대한 세세한 설명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그 훌륭한 기능들을 UX 디자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최적화했는지, 즉 디자인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N 모델에만 적용되는 반짝반짝한 UX, N 모드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아반떼 N, 벨로스터 N 등 이전의 내연기관 모듈들에 적용되었던 N 모드의 클러스터와 ABNT 이미지입니다. 일반 차량과는 확연히 차별화된 디자인과 N 브랜드를 느낄 수 있는 컬러까지 보기만 해도 아마 이렇게 질주 본능 같은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번 아이오닉 5N은 그런 내연기관 N의 두근거림이 전동화 시대에도 이어지도록 기존의 N 브랜드 팬들이 계속 N 차량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완성된 디자인이 이미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이 화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느끼겠지만 얼핏 보면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비교를 한다면 많은 것이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이 과거 플랫폼의 N모드, 그리고 오른쪽이 현행 플랫폼의 N모드입니다. 기존의 사용성과 레이아웃은 유지하면서도 현행 플랫폼이 선의 그래픽 테마에 맞추어 새롭게 탄생이 된 거죠. 그래서 질주 본능을 억제해야 하는 일반적인 공도 주행에서는 일반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이렇게 이용하다가도 N모드로 전환되었을 때에도 어색함이 없는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아이오닉 5N은 앞서 보신 신규 플랫폼의 그래픽 테마인 선의 심플한 그래픽 모드가 기본이 되면서도 동시에 N 브랜드 경험을 UX를 통해서 극대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심플하고 플랫한 그래픽이지만 질주 본능은 자극할 수 있도록요. 이번 장부터는 앞서 보여드린 디자인에서 특별히 많은 고민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지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오닉 5N의 N모드 UX 디자인을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진짜 서킷을 즐기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내의 가장 전문가 집단의 피드백을 그 어떤 케이스보다 적극적으로 받았습니다. 실제 트랙 주행 시에 현재 UX가 어떻게 보이는지,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불편한 게 무엇인지 등 이런 유관 부분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N모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가장 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유관 부서 전문가 집단의 피드백이 말하는 바는 결국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고속 주행 환경에서도 차 내에서 보내는 사인이나 정보들을 정확히 읽을 수 있는 가독성과 시인성. 그런 가독성과 시인성을 개선하기 위해 아주 많은 요소들을 세세하게 디자인하였는데 다음 페이지들에서 클러스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ABNT 각각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을 했는지 대표 요소들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클러스터의 NE 시프트입니다. 가상 RPM 게이지와 시프트 인디케이터의 색상이 유사하여 실제 트랙 주행에서 약간 인지성이 좀 떨어진다는 피드백들이 유관 부서들에서 많았고, 이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한 것이 지금의 디자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디케이터의 컬러가 그 게이지와 혼동되지 않아 운전자에게 가장 잘 보이도록 말이죠. 그리고 변속 타이밍을 알려주는 시프트 인디케이터의 전멸 신호 역시 시인성이란 관점에서 훨씬 과격하게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좀 약간 과장된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얼핏 보기만 해도 지금이 변속 타이밍이라는 것을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다음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아이오닉 5N의 최종 디자인이 아닌 초기형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실제 트랙 주행을 하면서 나오는 피드백들을 종합해보니 최선의 디자인이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게이지의 크기가 작다던가 게이지의 눈금이 잘 보이지 않는다. 불필요한 정보가 많아서 집중이 되지 않는다는 피드백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을 하였습니다. 모든 UX 요소를 고속 주행 상황에서 더 잘 보이도록 수정을 하였으며 불필요한 요소는 과감하게 삭제하였습니다. 레이아웃 역시 드라이버의 시선 흐름을 고려하여 수평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 ABNT는 클러스터나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주행 전 정지 상태에서 차량의 설정값을 조정하거나 주행 후에 데이터를 확인하는 기능으로 활용되는 화면이죠. 그래서 클러스터나 헤드업 디스플레이보다는 훨씬 M 브랜드의 성격이 강조되도록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M 배지를 좀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M 브랜드 컬러를 배경으로 깔아주는 식이죠.
거기에 N컬러의 폰트나 UI 요소들이 위젯 형태로 올라오면 그게 바로 N모드의 ABNT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아이오닉 5N의 인포테인먼트 UX 개발 과정을 몇 가지 사례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차량 인포테인먼트 UX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생각보다 내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라고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포테인먼트 UX 개발에 관심이 있고 함께 하실 분들은 현대차 상시 채용 공고를 통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